영등포 지식산업센터 양평동에 위치한 지산 중 13번째 소개하는 건물인 우림 라이온스밸리입니다. 이 건물은 A동과 B동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데 큰 도로변 안쪽에 있는 이면도로를 기준으로 필지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 개 동으로 건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A동은 연면적 약 5,500평, B동은 약 4,700평으로 합쳐서 약 10,000평 정도입니다. A동은 지하 3층, 지상 15층으로 되어 있고 B동은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률은 52.5%입니다. 영등포에서는 초창기의 지식산업센터에 속하는 건물입니다. 우림 라이온스밸리는 지하철 9호선인 선유도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당시의 신설노선으로 강남을 지나는 선이라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림 라이온스밸리를 기점으로 선유도역이 크게 발전된 것 같습니다. 이후로 선유도역 주변의 코오롱 디지털밸리, IS 비즈타워 1차, 2차, 세종 엔카뮤스퀘어가 준공이 되었고 가장 최근은 2020년 우림 라이온스밸리, 바로 옆으로 21스트밸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선유도역, 지산의 전성기가 마련이 되었죠. 그럼 1층의 조경과 함께 상가와 그 주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A동부터 이동을 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동과 B동 사이에 그늘이 져 있는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벤치도 놓여져 있어 휴식 공간으로는 아주 좋은 공간이군요. 한쪽 끝에는 흡연실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B동을 보겠습니다. A동과 B동의 주차 출입구가 별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입구와 출구는 같은 곳에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A동의 출입구인 현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큰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좌측에 안내 데스크가 보이고 깔끔한 로비가 보입니다. 좌측으로 측면 출입구가 보입니다. 우측으로도 출입구가 있습니다. 중앙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두 대가 있네요. 두 대로는 조금 부족할 듯도 한데 바로 옆에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한 대 더 있어 운행으로는 세 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측 측면 출입구 쪽에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내식당이 있군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구내식당의 수요도 많이 있어 괜찮을 듯 싶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이 있는데 일부가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가보죠. 여기는 지하 1층보다는 훨씬 크기가 크군요. 이번에는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샘플로 한 개 층만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전면에 사무실을 배치한 평면도가 보이네요. 이동하여 사무실 복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반대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동의 옥상을 보겠습니다. 옥상이 상당히 나무도 많고 예쁘게 잘 가꾸어져 있네요.
사무에 지친 직원들의 휴식처로 이상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B동을 살펴보기로 하죠. B동 현관을 보겠습니다. A동과 유사하게 되어 있군요. 로비 안으로 들어가 보죠. 로비 우측에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우편물 함이 비치가 되어 있군요. 그리고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측면 출입구가 있습니다. 로비 중앙 부근에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습니다. B동도 A동과 마찬가지로 뒤쪽의 입구 쪽에 비상 엘리베이터가 1대가 더 있어서 운행에 차질은 없을 것 같군요. 건물 설계를 짜임새 있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하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 2층 한 곳만 촬영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한 곳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사무실 배치를 나타내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A동보다는 층별 면적이 훨씬 넓어서 사무실 개수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 A동은 15층이 탑층인데 반해서 B동은 9층이 탑층이 됩니다.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넓은 면적이네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옥상을 보겠습니다. 옥상은 B동에 비해서 A동이 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평동에 위치한 선유도역의 선두주자 우림 라이온스밸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등포 지식산업센터 양평동에 위치한 지산 중 14번째 소개하는 건물인 21스트밸리입니다. 선유도역 최초의 지산인 우림 라이온스밸리 바로 옆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2020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연면적 약 8,600평으로 지하 3층, 지상 18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률은 50%입니다. 차량 출입구가 건물 정면 좌측에 보입니다. 이곳도 있지만 반대편 서부간 선도로에 접하고 있는 차량 출입구도 있습니다. 21스트밸리는 지하철 9호선인 선유도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세 방향이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층에서도 안양천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층에서는 안양천뷰는 물론이고 멋진 한강뷰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21스트밸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멋진 조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망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 옥상에서 촬영한 장면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21스트밸리는 9호선 선유도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가장 최근에 준공된 신형 건물입니다. 주변에 기존에 있는 지사는 바로 옆에 위치한 우림 라이온스밸리를 비롯해서 코오롱 디지털밸리, IS 비즈타워 1차, 2차, 세종엔카 뮤스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선유도역은 영등포 지식산업센터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지역에 위치한 지산 대부분이 인기도가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1층의 조경과 함께 상가와 그 주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이동을 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건물을 끼고 좌측으로 이동해 볼게요. 좌측으로 이동하는 중에 전면에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어떠한 도로일까요? 바로 서부 간선도로입니다. 차량들이 이동하는 방향 약 1km 전면에 성산대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을 이어주는 중심적 대교입니다. 엄청난 교통난으로 유명한 곳이죠. 특히 서부간선도로는 서울에서 차가 많이 막히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러나 몇 년 전 지하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21퍼스트밸리는 서부간선도로에 접해 있어 운행 중 바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차량 출입구가 도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차량 출입구가 두 곳에 형성되어 있는데 한 곳은 선유도역 방향, 한 곳은 서부간선도로 방향으로 되어 있어 입주사들이 편리하겠습니다. 차량이 들어가면 바로 1층부터 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위로 올라가는 램프가 있습니다. 즉 주차가 지하도 가능하고 2에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주차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 많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하네요. 램프를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니 2층에 주차장이 보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3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면 주차장이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 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차 걱정이 없는 상당히 훌륭한 건물 같습니다. 이번에는 출입구인 현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큰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비 전면에 입주사 인포메이션이 보입니다. 우측으로는 측면 출입구가 있고요. 좌측으로도 통로가 하나 있는데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편함이 왼편 끝에 있군요. 다시 전면 로비로 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보이는데 3대가 있습니다. 1층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1층 일부분이 주차장이라고 했죠. 한쪽 측면에 화물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갖출 것은 모두 있는 건물입니다. 1층 외부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썬큰 계단이 보입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오니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 영업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21퍼스트밸리가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건물 자체도 규모가 큰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군요. 바로 옆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부가 구내식당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의 주차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하 2층, 3층 주차장으로 가보죠. 지하 2층은 생략하고 바로 지하 3층 주차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보다는 훨씬 크기가 크군요. 주차장이 지상 3층까지 있어서 주차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샘플로 한 개 층만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층별 사무실 배치 평면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평면도를 보니 기숙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앞에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21퍼스트밸리는 영등포의 다른 지식산업센터와는 다른 특이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자체에 기숙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4층부터 18층까지 건물 측면 일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총 127가구 중 원룸 95가구, 전용 면적 약 5평, 6평으로 되어 있고 투룸 32가구, 전용 면적 약 10평에서 12평까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실 복도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옥상을 보겠습니다. 21st 밸리의 옥상의 핵심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전면에 펼쳐진 안양천 뷰와 후면의 한강뷰가 핵심이 되겠네요. 18층이라는 고층이다 보니 안전상 아크릴 펜스를 설치해서 촬영한 조망이 깔끔하지 않은 것이 옥의 티가 되겠네요. 옥상 한 부분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료 감면의 혜택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동에 위치한 선유도역의 21st 밸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등포 지식산업센터 양평동에 위치한 지산 중 15번째 소개하는 건물인 코오롱 디지털타워입니다. 선유도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의 초역세권 지산입니다. 인근에 바로 한강이 있는데 지금이 5월 말이어서 살짝 더운 감이 있기는 하지만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인지 기분 좋은 선선함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연면적 약 12,000평으로 지하 5층, 지상 14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률은 50.6%입니다. 2009년 최초 9호선이 개통이 될 때만 해도 선유도역이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존재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대부분 알고 있는 한강의 섬이죠. 전라북도 군산에도 선유도라는 바다의 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선유도역 코오롱 디지털타워를 분양받았던 대표님 말씀이 직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유는 선유도역이라고 하니 생소하기도 하고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코오롱 디지털타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한강의 멋진 조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층 이상이면 북향의 호실들은 멋진 한강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층으로 갈수록 더욱더 조망이 좋겠지만요. 이러한 조망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 옥상에서 촬영한 장면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교통도 좋고 한강뷰가 좋아서 영등포 전체의 지산 중에서도 인기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건물입니다. 그럼 1층의 조경과 함께 상가와 그 주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이동을 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건물 전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오롱 디지털타워의 건물 특징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모양이죠. 보통의 건물이라면 주출입구의 현관은 가로로 긴 쪽 중앙에 출입구를 설치를 할 텐데 이 건물은 좁은 세로 부분에 주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설계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건물 좌측으로 이동해 볼게요. 길게 상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건물 끝 부분에 주차장이 보이네요. 전부 화물 차량이 보이는 것을 보니 아마도 화물 적재 장소일 것 같군요. 바로 화물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좌측으로는 그늘이 져 있는데 1층 야외 휴게소입니다. 여기저기 돌로 형성된 벤치도 보입니다. 끝쪽으로는 흡연을 하는 장소도 있고요. 깔끔하고 형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출입구인 현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가 보죠. 깔끔하군요. 바로 우측에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우측에는 입주해 있는 회사를 알리는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쪽에 엘리베이터가 보이는데 3대가 있습니다. 연면적이 약 12,000평인데 엘리베이터 3대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대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군요. 이 건물이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 있고 1호는 14층까지 형성되어 있으니 모두 합쳐서 1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고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최소한 4대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코오롱 디지털밸리의 유일한 단점이 아닌가 싶군요. 다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1층 측면에 지하로 내려가는 썬큰 계단이 있습니다. 썬큰 계단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1층 휴게실역 끝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죠. 약 30m 이동하니 구내식당이 전면에 있습니다. 구내식당 양옆으로 상가가 몇 개 보이고 들어왔던 양쪽으로 길게 창고 및 공장이 좌우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 창고, 공장이 지하 1층에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건축 당시 시행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설계가 아닌가 싶군요.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없는 건물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건물 중에 유일합니다. 그럼 주차장인 지하 2층으로 가보죠.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지하 3층, 4층은 생략했습니다. 이곳은 최저층인 지하 5층입니다. 그러니 주차장은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 4개 층이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층 한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샘플로 한 개 층만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층별 사무실 배치 평면도가 보이네요. 평면도를 기준으로 다음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한강뷰가 가능한 호실입니다. 1호 라인부터 9호 라인까지 가능합니다. 그 반대편은 남향이죠. 햇볕이 들어오는 것을 중시하는 회사는 반대편인 남향을 선택하면 되고 햇볕보다는 조망을 중시하는 회사는 북향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중개를 특화해서 오래 하다 보니 사무실 용도는 오히려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회사가 많더군요. 주택은 햇빛이 필수인 남향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인 걸 보았을 때 사무실은 주택과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코오롱 디지털타워는 직사각형의 긴 건물이다 보니 사무실이 길게 좌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옥상을 보겠습니다. 옥상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인 한강의 멋진 조망을 보시겠습니다. 고층에서는 막힘이 하나도 없는 넓은 파노라마와 같은 한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겠네요.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걱정도 해봅니다. 이상으로 양평동에 위치한 선유도역의 멋진 코오롱 디지털타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등포 지식산업센터 양평동에 위치한 지산 중 16번째 소개하는 건물인 세종엔카 뮤스퀘어입니다. 2019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연면적 약 7,200평으로 지하 5층,
지상 12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률은 50%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약 7분의 거리로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위치입니다. 기존의 선유도역의 지식산업센터가 모두 성공적인 분양으로 마무리되어서 당시에 근처의 땅을 샅샅이 물색한 결과 입지가 그리 좋지 않은 곳에 부지를 매입했었죠. 이미 입지가 좋은 땅은 거래가 모두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당시의 주변의 우려는 이곳에서 과연 분양에 성공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대로 초기 분양은 지지부진했으나 건물 준공 시기를 넘어서 모두 분양은 되었습니다. 세종 엔카뮤스퀘어의 가장 큰 장점은 서부간선대로의 안양천뷰가 일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 바로 앞으로는 조망을 방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러한 조망만 따지면 영등포에서 원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점 때문에 나름대로의 분양 성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망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 옥상에서 촬영한 장면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세종 엔카뮤스퀘어의 가장 큰 단점은 주변의 인프라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직원들의 점심이 가장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하에 구내식당이 형성된 것도 아니죠.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층의 조경과 함께 상가와 그 주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이동을 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건물 전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건물 특징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모양이라서 가로는 길이가 꽤 됩니다. 몇몇 채 상가가 형성되었습니다. 끝쪽에는 편의점도 보입니다. 편의점이 있는 끝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건물 좌측으로 이동해 볼게요. 좌측에는 상가에서 설치한 나무 테이블이 몇 개 있고 그 옆으로는 상가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이쪽 면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뒤로는 건물 후면입니다. 건물 우측면 끝에는 차량 출입구가 있습니다. 걸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끝에 차량이 지하로 드나드는 램프가 보입니다. 그리고 1층 램프 안쪽으로는 빈 공간이 있고 문이 하나 있는데 열어보니 화물 엘리베이터가 보이는군요. 이번에는 출입구인 현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건물 꼭대기 층까지 촬영해 보았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깔끔합니다. 바로 우측에는 인포메이션이 보이는군요. 좌측으로는 우편함이 보입니다. 보통 우편함은 로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물은 잘 보이는 로비 좌측에 있군요. 우측으로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좌측으로도 동일한 출입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로비 중앙 끝에 엘리베이터가 보이는데 3대가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이 이 정도면 3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 1층은 공장이 여러 개 보입니다. 작은 화물차는 공장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도어-투-도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군요. 화물 관련 업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은 최고입니다. 영등포에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된 곳이 몇 개 없습니다. 이러한 곳은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 2층을 보니 이곳도 1층과 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군요. 지하 1층, 2층은 이러한 공장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주차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주차만을 전용으로 되어 있는 층은 지하 3층에서부터 지하 5층입니다. 지하 3층으로 가보죠. 이처럼 지하 3층은 전부 차량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4층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지하 5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 5층도 전용 주차장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층 한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샘플로 한 개 층만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층별 사무실 배치 평면도가 보입니다. 이 평면도에서 하단 호실인 4호에서 10호까지가 탁 트인 아름다운 안양천 뷰가 가능한 호실입니다. 좌우로 복도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옥상을 보겠습니다. 옥상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인 안양천의 멋진 조망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높은 건물이 없어 저층에서도 이런 뷰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럽기만 하네요. 물론 고층으로 갈수록 더욱더 멋지겠지만요. 이상으로 양평동에 위치한 선유도역의 멋진 세종 엔카뮤 스퀘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등포 지식산업센터 양평동에 위치한 지산 중 17번째 소개하는 건물인 IS 비즈타워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연면적 약 12,000평으로 지하 2층, 지상 26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영등포 지산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전용률은 51%입니다. 서부간선대로 측면에 위치한 건물로 전면에 다른 건물이나 장애물이 없어서 초저층 이외의 모든 호실에서 환상적인 안양천뷰를 볼 수 있습니다. 조망만을 놓고 볼 때는 단연코 영등포의 넘버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층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망이 가능하며 고층으로 갈수록 더욱더 시원한 뷰가 가능한데 특히 초고층에서는 전면의 안양천뷰와 동시에 후면의 한강뷰까지 더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죠. 이러한 조망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 옥상에서 촬영한 장면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약 3분의 초역세권의 위치입니다. 2011년 당시 분양을 시작할 때도 역시 이러한 입지와 우수한 조망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건물입니다. 당시 선유도역이 한참 관심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땅값이 높은 지역은 아니었죠. 이런 이유로 좋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겁니다. 이 IS 비즈타워와 이미 소개한 코오롱 디지털타워가 거의 동시에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곳 모두 성공적인 분양으로 마감되었고 그 이후로 선유도역의 땅값이 본격적 상승이 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1층의 조경과 함께 상가와 그 주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예쁜 나무들이 대형 화분에 의하여 잘 관리가 된 것이 보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 나무들이 더욱더 싱그러운 빛깔을 내는 것 같군요. 이동을 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건물 전면을 먼저 보고 난 후 좌측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좌측 한쪽에 편의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측으로 이동해 보죠. 우측에는 커피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IS 비즈타워의 아쉬운 점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아서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생활 인프라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쉬움이죠. 점심을 해결하려면 지하 1층의 구내식당이나 그 외의 지하식당을 이용해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이곳만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상권의 인프라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 IS 비즈타워 2차 주변인데 도보로 약 4-5분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차량 출입구를 보시겠습니다. 입구와 출구가 같은 곳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이하게 우측으로 지상으로 올라가는 램프가 보입니다.
이 건물은 2층부터 4층까지 상층에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선유도역의 21스트 밸리와 동일한 시스템이죠.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1층에도 일부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하고 지하 1층, 지하 2층에도 지하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할 수 있는 층이 모두 7개 층이죠. 주차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반대편 좌측으로 이동하면 화물을 놓을 수 있는 곳이 보입니다. 화물 엘리베이터가 보이지를 않는데 정면에 문을 열어보니 보이는군요. 반대편으로 이동해보니 차량이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출입구인 현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건물 꼭대기 층까지 촬영해 보았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비가 상당히 넓고 높이도 높습니다. 5성급 호텔의 로비 같군요. 지금까지 소개한 로비 중에 가장 훌륭한 것 같습니다. 왼편으로는 인포메이션이 보이고 그 뒤로 편의점이 보입니다. 우측으로는 커다란 커피숍이 보입니다. 통로를 따라 이동해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회전하니 엘리베이터가 보이는군요. 그런데 세대가 있습니다. 연면적이 약 12,000평인데 엘리베이터 세대로는 당연히 부족하죠. 더군다나 26층의 고층 건물인데요. 여기서 할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 면적의 2층 수이면 5대가 기본입니다. 저희 보라부동산도 영등포 지식산업센터에 입점해 있고 또한 영등포 지산을 하루에도 여기저기 몇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몇 평, 그리고 층수 몇 층이면 엘리베이터 몇 대가 적당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최소한 연면적 3,000평의 한 대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S 비즈타워는 12,000평이기 때문에 4대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층수가 다른 건물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5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왜 시공을 세대로 했는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유는 단 하나, 건축 면적은 작은데 엘리베이터 숫자를 늘리면 호실수가 적게 나오니 그런 것이죠. 어쨌든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행시공사가 IS 동서인데 나름 건축 잘하기로 명성이 높은 회사죠. IS 비즈타워 역시 상당히 건축을 잘한 건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적정 엘리베이터 숫자였다면 이 건물은 영등포 지산 40개 중에서 탑5 안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층 외부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썬큰 계단이 있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오니 가장 먼저 중국요리집이 보입니다. 출입구가 하나 보이는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니 구내식당이 보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큰 식당이군요. 대충 보아도 한꺼번에 약 150명 이상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크기 같군요. 지하 1층 다른 쪽은 지하 공장 및 창고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주차장입니다. 이곳도 일부는 공장 및 창고가 몇 개 보입니다. 구내식당 및 다른 공장, 창고 등이 있어 지하 1층 주차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하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주차장이 꽤 크군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지상 1층 및 2, 3, 4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주차에는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층 한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샘플로 한 개 층만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층별 사무실 배치 평면도가 보입니다. 모든 호실이 안양천뷰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좌우 호실 복도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옥상을 보겠습니다. 옥상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데크가 깔려있는 평범한 옥상입니다. 이제는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인 메인 조망의 안양천뷰와 후면의 한강 조망을 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지네요. 더운 날씨인데 마음속까지 시원합니다. 안양천이 한강까지 이어진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서울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평동에 위치한 선유도역의 멋진 IS 비즈타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등포 지식산업센터 양평동에 위치한 지산 중 18번째 소개하는 건물인 IS 비즈타워 2차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된 IS 비즈타워 1차의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감을 하자 IS 동서그룹은 재빠르게 움직여 1년 후 바로 현재의 IS 비즈타워 2차 자리의 땅을 매입하고 시공하여 분양에 성공합니다. 이 건물은 연면적 약 13,000평으로 지하 3층, 지상 15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용률은 50.8%입니다. IS 비즈타워 2차의 특징은 9호선 선유도역에서 가장 번화가인 소위 먹자라인 중심에 위치한 건물로 주변 생활 인프라가 영등포의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가장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영등포의 지산 중 주변에 이러한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곳은 관공서인 영등포 세무서가 얼마 전 이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세무서 이전에는 강서구청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권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전부 있는 것 같습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약 3분의 초역세권의 위치이고 9호선 급행역이며 2호선의 더블역세권인 당산역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2012년 당시 분양을 시작할 때도 역시 이러한 입지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건물입니다. 그럼 1층의 조경과 함께 상가와 그 주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우선 측면 상가들을 보고 전면과 이어서 후면 상가들을 보겠습니다. 먹자 골목 상권에 위치해서 그런지 다른 지산보다 1층의 상가 숫자가 엄청 많이 있군요. 다른 곳과 다르게 이 지역은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입니다. 선유도역 주변의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곳 아니면 당산역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차량 출입구를 보겠습니다. 입구와 출구가 같은 곳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죠. 계속 직진으로 이동하니 좌측으로 화물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출입구인 현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건물 꼭대기 층까지 촬영해 보았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가 보죠. 오른편으로는 실내에서 출입할 수 있는 상가 몇 개가 보이는군요. 좌측으로는 인포메이션이 보입니다. 로비 들어오자마자 좌측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군요. 좌측 끝으로는 우편함이 있고요. 우편함 직전 좌측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3대가 있군요. 이것으로는 부족한데 비상 엘리베이터가 한 대 더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유로운 엘리베이터 운행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원활할 것 같습니다. 1층 주출입구 들어가기 전 좌측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썬큰 계단이 있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와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하 공장 및 창고 등이 보이는군요.
계속 이동해 볼게요. 전면에 출입문이 있는데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 2층은 생략하고 바로 지하 3층으로 왔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층 한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샘플로 한 개 층만 보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층별 사무실 배치 평면도가 보입니다. 이동하면서 호실 복도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옥상을 보죠. 깔끔하면서 단장이 잘 된 옥상입니다. 한강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진정한 한강뷰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고층에서는 이러한 뷰라도 볼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양평동에 위치한 선유도역의 IS 비즈타워 2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